그럼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입문을 할 거냐? 이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백엔드부터 시작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언어 기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얘기인데요. 백엔드는 결국에 결과물이 그냥 문자랑 숫자 이런 글자들만 튀어나오는 게 많지 시각적으로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런 현타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많이들 떨어져 나가거든요. 저도 전공 1학년 때 이거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이거의 원인이 뭘까 생각해보면 코드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거기서 이제 로직까지 머리를 쓰면서 배우려면 정말 쉽지 않다. 적성이 어지간히 맞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얘부터 시작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웹이나 앱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배워보자. 내가 웹 개발자를 할지 앱 개발자를 할지. 그래서 둘 중 하나 배워보고 여기서 내가 좀 흥미가 있다면 백엔드도 해볼까로 접근하시는 게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아마 강의 들어보시면은 되게 절실하게 느낄 건데 결국에 아까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백엔드가 서버의 시스템의 코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얘가 관장하는데 이걸 내 맘대로 만들 수 없다는 거는 아무것도 혼자서 만들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갖고 앱을 다 배우고 나면은 아 서버를 내가 배우긴 해야겠구나라는 걸 되게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갖고 서버도 이제 그때 좀 간단하게라도 배워보고 그러고서 이제 진로를 고민하는 게 맞아요. 내가 어느 쪽이 더 재밌는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웹이나 앱 중에 하나를 먼저 배워보셔라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왜 반에서도 학생 때도 생각해보면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나는 수학이 재밌어 이런 특이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그냥 프로그래밍 자체를 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하고 백엔드가 궁금하긴 해요 정도면은 파이썬 언어 기초를 먼저 배워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숫자나 문자만 튀어나오는 이쪽이요. 그래서 이걸로 문제를 풀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 요런 로직을 짜는 감을 익히면 내가 백엔드 개발자가 될 수 있구나. 이걸 추천드리는 게 문법이 일단 자바 언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되는 분야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흔히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요즘 IT 쪽에서 제일 핫한 분야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쪽에서 쓰이는 기술들의 대부분이 파이썬으로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그냥 프로그래밍 해보자 정도의 생각이라면 더더욱 파이썬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 이런 분야로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로를 정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내가 결심을 했다면 풀타임 강의 신청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풀타임 강의가 뭐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예를 들어서 앱이면 앱, 뭐 웹이면 웹 이런 기초부터 해가지고 응용 기술까지 해서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경험까지 다 같이 체험을 하는 게 풀타임 강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재직자반에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코딩 실력을 키운다라는 건 결국엔 얼마나 시간을 많이 썼느냐인데 강의를 신청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특히 유튜브 같은 걸로 혼자 배워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텐데 의외로 알아듣기 진짜 힘듭니다. 그게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저는 되게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효율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라도 강의를 신청하시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다, 뭐 어쨌든 뭐 독학을 하건 뭐가 됐건 기본적으로는 분야별 프로젝트를 만드는 기초 기술을 먼저 습득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부분 아마 학원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뭐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하고 싶어요 라고 가면은 그럼 일단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들으세요 라고 할 텐데 반대로 하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냥 앱 개발을 어떻게 하나요부터 배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따라 쓰는 느낌으로 배우는 거를 먼저 권장드려요. 아, 내가 이런 말을 치면은 버튼이 뭐 이런 게 나와서 클릭하면 이런 게 되는구나. 이런 기능 위주로 먼저 따라하는 느낌으로 배우시고요. 그렇게 해서 기능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걸 끌어다 쓰는 게 익숙해졌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이제 이 언어가 왜 이런 식으로 적히나요의 이론을 파고드셔라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바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객체 지향 뭐 이런 쪽에 코딩 이론들이 될 건데 컴퓨터 과학 쪽은 일단 요게 되고 나서 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안드로이드 강의 그 재직자반으로만 들어보시면 거의 따라 쓰다가 끝나게 될 거예요. 그 따라 쓰는 게 익숙해졌을 때 이제 무슨 논리로 얘가 이런 문장을 적게 되는가에 대한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그 취업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능력인데 그냥 코딩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런 거 했을 때 컴퓨터가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구나를 알고 코딩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선호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전공에서는 컴퓨터 과학이라는 전공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거를 언어 이론이랑 이쪽을 파고 들다 보면 그게 전공 지식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배우게 될 거다라는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일단 뭔가 만드는 기능부터 조금 어려워도 얘부터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론을 파고드십시오. 언어 기초를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권장드리는 게 한 분야를 어쨌든 파고들었으면은 프로젝트를 꼭 출시를 해보시고 이 출시만큼 중요한 게 개선을 해보는 경험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사이드 프로젝트가 됐건 토이 프로젝트가 됐건 만들어 보셔라라고 얘기 드리는데 웬만하면 혼자서 진행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특히 협업을 그렇게 강조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뭐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혼자서 다 만든다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만드는 경험을 갖추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출시를 한다라는 거는 앱으로 따지면 실제로 스토어 등록까지 해보셔라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스토어를 등록을 해두면 이게 좀 쓸만한 앱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따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건데 저희 프로젝트 반에서 했던 강의 중에 이렇게 뭐라 해야지? 그래서 하루에 뭐 개발 공부를 얼마나 하겠다라고 내가 집중을 얼마나 했는지 이번 타이머로 이렇게 뭐 측정을 해주던지 이런 앱을 프로젝트 반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는 제가 코딩을 해드린 거는 거의 없거든요. 서버만 제가 일단은 수강생 분들께서 알아서 다 만드신 프로젝트인데 서버 개발자랑 협업을 해보는 경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앱에서도 이런 식으로 화면에 기능들이 많잖아요. 요거를 여러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의 앱에 합치는 과정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이거 만드셨던 분들이 들으시면 좀 신기할 것 같은데 정말 의외로 실제 사용자가 조금 있습니다. 스토에 올려두면 누가 와서 쓰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가끔 이제 뭐 메일이 날라옵니다. 이거 뭔가 버그 있는데 고쳐주세요라든지 아니면 뭐 요거 뭐가 좀 불편한데 뭐 터치가 잘 안 되는데 크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라든지 뭐 이런 자잘한 이제 요구 사항들, 수정 사항들을 반영해 보는 경험이 있으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일단 누군가 쓰일 만한 앱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걸 당장 돈을 번다기보다 스터디 차원에서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저희는 팀 프로젝트 반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커버가 되고 사학원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앱이랑 웹을 같이 커버하는 프로젝트 반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 프로젝트 진행을 해보시고 아까 이제 출시 후에 개선해 주세요라는 얘기가 점점 이제 들어오면 실제 개선 경험이 쌓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 기능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버그를 수정한다든지 그리고 이거는 또 아마 여기까지 경험해 보면 더 느끼실 텐데 한 코드를 한 일주일, 이주일 지나서 보면 도대체 내가 이걸 왜 이따위로 짰지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갖고 똑같은 기능을 내가 코드를 더 잘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갈아엎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흔히 리팩토링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특히 이제 기능 구현에 급급하면 구글링에서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갖다 붙였을 때 왜 이런 걸 쓰는지도 모르고 언제 무슨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 걸 쓰는 거니까 그런 걸 흔히 기술 부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걸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시도를 하다 보면은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테스트를 내가 컴퓨터한테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든지 그런 걸 자동화하려면 어떻게 한다든지 코드를 패턴을 좀 예쁘게 자르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용어들을 이때쯤 가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찾아봅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기술 면접 때 이런 용어들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고 어떻게 써보셨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회사들 많거든요. 이런 용어들은 거의 다 이 출시 후에 뭔가 개선해보는 경우에 생기는 거라서 이쪽까지는 꼭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프로그래머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아까 강의 듣자고 했죠. 그래서 교육기관을 찾아보십시오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사실 그 HRD나 아니면 다른 사이트들 가보면 어쨌든 간에 뭐를 배웁니다에 대한 설명이 쭉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근데 상담 받으러 가보면은 이 상담사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은 그냥 어버버하다가 수강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앱을 배우려고 간 건데 여기서는 뭐 6개월짜리 과정에서 흔한 경우인데 서버도 자바로 무조건 하고요. 뭐 웹도 하고 앱은 한 2주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잘 못 알아듣고 수강 신청하게 되면 되게 6개월을 낭비하는 일도 예전 학원에서 가끔씩 봤었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특히 맨 앞에 있네. 이 각각의 분야에 대한 기술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숙지를 하신 다음에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는 한 분야를 파고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용어를 좀 숙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HRD 같은 사이트, 특히 국비 지원의 HRD에 올라오니까 이 강의 평가 꼭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주관식 평가 잘 읽어보세요. 많이들 아실 것 같지만 이 HRD는 학원 차원에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리뷰 관리 같은 게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정말 불만이 달리고 좋으면 정말 좋은 말이 써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날 것 그대로의 평가가 많다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그 강의평이 좋으면은 마음에 든다, 이거 그걸 들어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강사가 또 하나요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가끔 요거 안에서 양패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어쨌든 뭐 6개월이면 6개월 아니면 뭐 한두 달이면 한두 달 어쨌든 풀타임 강의를 신청을 하면은 꽤 긴 시간을 생계를 좀 미루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은 재직자 강의를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말로 흔히 찍먹해 본다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비 지원 받으면 뭐 10만 원도 안 되는 강의도 많아요. 아마 저희도 10만 원 안 되는 자비부담 10만 원 안 되는 거 많을 거거든요. 이런 걸로 들어보시면은 내가 약간 체험판 같은 느낌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고민할 거는 딱 하나입니다. 코딩이 재밌나? 라는 거를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 정확히는 이것도 되게 유명한 짤이 있는데 I hate programming이라는 짤이 있습니다. 하도 변칙이 변형된 게 많아갖고 예전에 얘가 제일 유명했던 짤이거든요. 계속 고통받다가 한 번 이제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때 프로그래밍이 좋아요라는 짤인데 거의 개발자 업무는 이거의 평생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취감을 가지고 개발자를 하는 건데 내가 이걸 크게 느끼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까 결정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은근슬쩍 더 있는 게 있는데 웹이나 앱 중에서 골라보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내 적성에 맞을까요? 이건 진짜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6개월짜리 풀타임 강의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특히 재직자반 많이 활용하셔라라고 이야기 드린 둘 다 재직자반으로 짧게 들어보고 내가 둘 중에 웹이 더 재밌다라고 하면 프론트엔드 쪽으로 파고드시면 됩니다. 앱이 재밌다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강의 쪽으로 일단 파고드시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커리큘럼이나 커리어 설계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과정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정들도 조금 소개를 드려둘게요. 저희 학원에서는 앱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로이드 위주로 하고 있고요. 풀타임으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잘 보면은 저희는 코틀린 기반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과정 이름 중에 양성 과정이라고 붙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요 강의가 이제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쭉 풀타임으로 진행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커리큘럼은 결국에 얘네들의 종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직자반으로 내가 찍먹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입문으로 코틀린 활용 안드로이드 제작을 먼저 해보십시오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요게 앱의 화면을 어떻게 그리는지 간단한 것부터 뭐 목록을 보여줄 땐 어떻게 한다든지 요거의 예시는 간단한 걸로 하면은 대충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음, 되게 요게 아마 입문반 최종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4개의 피자 가게를 목록으로 집어 넣어놓고 눌러서 들어가면은 뭐 해당 로고라든지 전화를 걸면은 바로 전화가 걸리게 한다든지 뭐 이런 간단한 것들 입문하는 걸로 이제 혼자서 간단하게 쓸만한 앱을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요. 이 얘기도 조금 드리면 저는 이거 피자를 그냥 샘플로 가게를 4개 체인점만 했는데 이 재직자반 들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이거를 보더니 이 탭은 뭐 피자, 다음 탭은 뭐 치킨 뭐 쭉쭉쭉쭉 만들어가지고 대표 전화번호만 다 긁어 놓아놓고 뭐 여기 공식 홈페이지 이런 거 달아가지고 그걸로 출시를 따로 하셨더라고요. 그 배달의 민족 약간 마이너 버전 같은 느낌으로. 뭐 그런 식으로 혼자서 이제 서버 없이 만들 수 있는 앱들을 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기르는 강의가 입문 재직자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또 앞으로 잠깐 가보면 그림 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API 서버라는 애가 혼자 데이터베이스랑 얘기를 주고받고 나머지 앱이나 웹들은 다 이 API 서버라는 친구랑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뭐 로그인이나 회원가입만 만들려고 해도 서버랑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라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하는 과정으로 잡고 있는 게 이제 요 응용반이라고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요게 이제 API 서버랑 통신하고 뭐 예를 들면 GPS를 현재 위치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따낸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응용 기능들까지 해서 배워보는 게 응용반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입문 자바 프로그래밍 기초를 배우셔라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코드를 짜는 그 뭐라 그러죠? 로직 트레이닝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되게 강조드리는 객체 지향이라든지 컴퓨터 과학의 아주 기초적인 훑어보는 정도까지 해보는 게 요 입문 자바 프로그래밍 기초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들로 아마 가보시면 대부분 요거부터 듣고 그 다음에 앱 들으세요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반대로 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겁니다. 추천 드립니다. 그래서 앱 쪽이 재밌다라고 하다가 자바가 더 재밌다라는 분도 아주 가끔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백엔드로 진로 잡으시면 훨씬 더 그 뭐라 하죠? 만족감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풀타임반은 요 3가지 과정을 다 다루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프로젝트까지 하나 같이 제가 서버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앱을 만들어 보시라는 식으로 해보는 것까지가 풀타임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 풀타임반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 양성 과정이라고 붙은 타이틀이 있는 게 이게 이제 풀타임반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조랑 똑같아요. 일단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요거의 기초를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과정 중에 저희 Node.js, React.js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으로 가르쳐 드리는 건 요 부분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리액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기술로만 하기는 힘든 추가적인 기능을 배우시는 게 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풀타임 과정은 요 모든 과정을 다 이어서 배우고 플러스로 프로젝트도 같이 만들어 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엔드는 저희는 이런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빅데이터를 위한이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자체를 깊게 다루진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빅데이터 쪽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은 일단 DB를 다룰 줄 알아야 빅데이터고 뭐고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쌓여있는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뽑아내야 그걸 갖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백엔드 개발 역량을 갖춘 상태로 빅데이터를 준비를 하셔야 실제로 취업도 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요약이에요. 백엔드 역량을 갖춰야 빅데이터도 할 수 있다. 이거 한번 저도 주변에 그 빅데이터 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신입이라고 해요. 어쨌든 한 분이 오셨는데 빅데이터로 수학적 통계는 잘 내는데 정작 DB에서 뭐 하나 뽑아내는 걸 하나도 못하는 분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에 뭐 접속자 명단 좀 뽑아주세요 이런 걸 하나하나 백엔드 개발자한테 부탁을 해서 데이터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누가 뭐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귀찮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 역량을 결국에 본인이 공부를 해서 역량 보완을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공감 많이 했습니다. 빅데이터만 배워서는 실용적이기가 어렵다라고 솔직히 생각하고 있어요. 파트타임으로 요거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우선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를 배워보십시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자체를 입문을 해보고 싶다, 언어로 입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권장드립니다. 이거는 DB 쪽을 다루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바 재밌으면은 백엔드 재밌어요랑 같은 맥락입니다. 파이썬으로 문제풀이하고 이런 것들 재밌으면은 백엔드 진로 잡으면은 꽤 좋기 때문에 적성 체크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에서도 있어갖고 조금 준비를 한 얘기인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정보처리 기사라는 자격증이 거의 IT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공인 중에는 유일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막 이거 있다고 취업이 무조건 돼요는 전혀 아닌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려는 회사가 정부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특히 이제 기사를 안 따고 그냥 현업 경력만 있으면 가끔 인정을 안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 산정 기준이 기사 취득 후 몇 년 뭐 이렇게 카운팅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라도 따두시면 좋다라고 해서 촬영 가치가 이쪽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저희도 이 마찬가지 정보 처리 기사 필기실기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